태국 노동부와 노동조합 대표단이 지난 6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태국 대표단의 방문은 양국 간 온라인 투표 관련 정보 교류와 협력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가 오는 7월 20일 한국언론학회와 공동으로 제5회 인터넷 선거보도상 시상식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보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제5회 인터넷 선거보도상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특집, 기획 등 연재 보도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한국정당학회와 공동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배제의 정치, 혐오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회의는 정치 영역에서의 배제, 혐오 확산과 관련해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처방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각 지방의회는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게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된 정치관계법을 안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TV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공직선거의 관리, 정당 사무관리, 정치자금 사무관리뿐 아니라 외국 선거관리기관과의 국제교류도 활발하게 진행합니다. 최근 태국의 노동부와 노동조합 대표단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를 방문했는데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27일 태국 노동부와 노동조합 대표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방문했습니다. 태국 노동부 니움국장을 비롯해 태국 노동조합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국 노동부의 온라인 투표 도입과 양국 간 온라인 투표 관련 정보 교류와 협력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태국 노동부와 노동조합 대표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개와 우리나라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온라인 투표 시스템 실습, 온라인 투표 활용 현황 파악, 온라인 투표 시스템 관련 질의 답변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청사 내 선거 홍보관을 방문해 사전투표 장비와 투표지 분류기 등의 장비 시연을 참관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공정보도와 유권자의 선거 참여 확대에 기여한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인터넷 선거보도상을 수여합니다. 올해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련 기사 등을 대상으로 제5회 인터넷 선거보도상 시상식이 열리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오는 7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회 인터넷 선거보도상 시상식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보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인터넷 선거보도상은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2016년부터 공정보도와 유권자의 선거 참여 확대에 기여한 인터넷 언론사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전국 인터넷 언론사 또는 기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제5회 인터넷 선거보도상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된 특집, 기획 등의 연재 보도를 심사해 선거별로 대상, 전국 부문, 지방 지역 부문, 독립형 부문 수상작을 선정합니다. 수상작은 상패와 함께 대상 300만 원, 전국 부문, 지방 지역 부문, 독립형 부문 각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시상식 이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련 선거보도 세미나에서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가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해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보도를 돌아보고 향후 심의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선관위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함께 선거 정치제도 연구, 각종 교육 콘텐츠 개발, 민주시민 정치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선도적 연구도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난 6월 30일에는 한국정당학회와 함께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지난 6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과 한국정당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공동학술회의가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배제의 정치, 혐오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공동학술회의는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정치 영역에서의 배제와 혐오 확산과 관련해 그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처방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변화하는 정치 사회 환경으로 인한 이념과 정서 양극화 심화에 따른 배제와 혐오 정치 출현 부작용에 대한 극복 방안도 공유했습니다. 전문가와 교수 등이 참석한 공동학술회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의 한국 정치, 정당 정치의 위기와 전망 등을 주제로 발제자의 발표와 토론자의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선거연수원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변화하는 정치 환경에 대응하는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원은 7월 1일부터 그 임기가 시작되고 지방의회는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한 정치관계법을 안내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은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임기가 시작되면 각 지방의회별로 의장단 선거가 실시되는데 과거 일부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돈 선거 등에 관한 크고 작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회 사무처 인사권이 독립되는 등 의장단의 권한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는 과열 경쟁이 예상됩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된 정치관계법을 각 지방의회에 안내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에 출마한 지방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인 동료 의원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면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또 제공된 금품 등이 그 제공 상대방인 동료 의원의 의정활동 또는 의장단 선거 당선을 위한 로비 등을 위해 정치자금으로 제공된 때에는 정치자금법 특정 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치관계법을 안내하고 이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무슨 일이에서는 다양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고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회사 비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사건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법인회사 자금으로 국회의원과 시장 후보자 후원에 불법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 A씨는 회사 임원과 공모해 직원을 허위로 등재한 뒤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비자금으로 국회의원 B씨의 후원에 3천만 원을, 시장 후보 C씨의 후원에 2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당시 기부는 임직원들의 명의를 이용한 이른바 쪼개기 기부 수법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조성한 거액의 비자금으로 현역 국회의원과 시장 후보자 후원에 회사 직원을 동원한 속칭 쪼개기 수법으로 합계 5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비자금을 후원해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것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이익이나 용도를 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정경유착으로 인한 국가적인 폐해를 초래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불투명한 기업 경영에 따른 사회 부작용까지 초래할 수 있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회사 직원을 동원해 속칭 쪼개기 수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는데 그 회사 직원들은 내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A씨가 지정한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 회사 비자금을 임직원 명의를 빌려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행위는 회사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기부 상대방의 이익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불법 영득의사에 기한 횡령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 벌금 1,500만 원과 업무상 횡령죄 벌금 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전 과정에 걸쳐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기부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할 수 없고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연간 기부 한도액은 후원회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단체나 국내외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법인단체가 소속 임직원, 구성원이나 그 가족을 내세워 편법으로 기부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이나 단체에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하는 이유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권과의 부적절한 유착을 차단해 그 영향력으로부터 정당과 정치인을 보호하고 그 당사자들도 정치에 이용되지 아니할 필요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인이나 단체가 속칭 쪼개기 후원이나 타인 명의 후원 등 법의 눈을 피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해 고발되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성숙한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자금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정치자금을 기부할 때에는 정치자금법 상위 기부 방법과 한도 등을 기억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월부터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되는 견학 프로그램은 선거 홍보관 체험, 선관위 역사 소개, 역대 공직선거 홍보 포스터 관람, 위원회의실 탐방, 선거 도서관 소개 및 이용 방법 안내 등으로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견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나 일반인은 10명에서 15명 내외의 단체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내 통합 예약 시스템으로 사전 예약하면 됩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지난 3월 실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방송 토론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선거방송 토론 백서는 선거방송 토론의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사료로 보존하기 위해 발간하는데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방송 토론 백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선거방송 토론 관리 기반 조성 등 준비 과정, 토론의 개최 관련 관리 사항, 선거방송 토론 관련 연구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방송 토론 백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홍보자료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청소년 유권자가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메타버스 선거체험관을 운영합니다. 고등학생 연령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메타버스 선거체험관은 선거운동, 사전투표소, 투표소, 후보자 정보 등 선거 관련 교육 영상 시청, 선거 관련 OX 퀴즈, 오징어 게임, 링크 접속을 통한 VR 체험, 가상 투표 체험, 보물찾기, 방탈출 등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지난 2월 청남대에서 개최했던 유권자가 만든 역사 그리고 대통령 특별홍보전과 선거연수원 전시 홍보체험관에서 진행했던 대한민국 선거 어제와 오늘 특별전 두 전시회를 홈페이지에서 VR로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만든 역사 그리고 대통령 특별홍보전은 역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각종 사료와 선거 이야기, 투표와 사전투표 방법 등을 볼 수 있고 대한민국 선거 어제와 오늘 특별전은 1948년 50 총선거부터 현재까지 주요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와 공보, 선거 기록 영상과 사진 등 다채로운 선거 사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양에서 FC 활동을 하고 있는 이순옥입니다. 네, 1993년에
보험회사에 입사하게 됐으니까 올해 꼭 30년 되는 거죠. 처음엔 지인한테 소개를 받고 계약을 했는데 많이 어려웠죠. 개척 활동을 해야 하니까 어려운 사람일수록 거의 보험이 필요한 거라는 거를 그 장점을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여러 번 다니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냉정하던 사람도 또 어느 순간 다가오더라고요. 오래된 계약자들이 거의 친구처럼 다 친하고 오래오래 고객 관리 잘해달라고 그러면서 많이 부탁을 해요. 볼 수 있어요? 네. 여기 나온 대로 원래 주계약이 5천이에요. 주변에 5천이면. 근데 사람이 어느 때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객 상황에 맞게 거의 다 맞춤 설계를 해줘요. 거의 뭐 나이 드신 분 자녀들 눈치를 많이 보고 병원은 못 가죠. 근데 이제 보험이 그만큼 이제 보장을 해주니까 고객들이 항상 전화가 오죠. 너무 고맙다고요. 그럴 때 제일 FC 한 보람을 많이 느끼죠. 오랫동안 하면서 사람의 다 공부를 원하는 대학도 보내고 다들 결혼을 시켰죠. 이만하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인증번호가 몇 번? 코로나 전에는 정말 열심히 하니까 거의 일이 잘 됐는데 이제 코로나 오면서부터 사람들이 만나길 꺼려하고 만나자고 약속을 해놓고도 거의 미루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렵더라고요. 그냥 빨리 종식돼갖고 더 열정적으로 더 하고 싶은데요. 오늘 E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